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다 밑을 지키는 전력이 말 그대로 제로, 영척인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무려 6조 원, 아니 어떤 계산으로는 그보다 더 큰 돈을 싸들고 지구 반대편 한국의 어느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회사가 아니라 불과 두어 달 전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을 놓치고 쓰디쓴 고배를 마셨던 바로 그 회사,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잠수함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방금 큰 시합에서 진 회사를 콕 집어서 당신들이 우리 잠수함을 만들어달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진 팀을 왜 데려가나 싶고 잠수함이 한 척도 없던 나라가 갑자기 왜 6조를 쏟아붓나 싶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기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여름, 한국의 방산업계와 조선업계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영어 약자로 CPSP라고 부르는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60조 원. 캐나다가 낡아서 슬슬 은퇴시켜야 하는 자기네 잠수함들을 대체하려고 새 잠수함을 최대 12척이나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12척이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잠수함 한 척이 보통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가는 물건입니다. 그런 걸 12척이나, 게다가 앞으로 30년 동안 정비하고 부품 갈아주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합치니까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파는 계약이 아니라 한 번 따내면 회사에 30년 밥줄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잠수함 만드는 회사들이 다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경쟁의 마지막까지 남은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줄여서 TKMS라고 부르는 잠수함 명가였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 한화오션이었습니다. 한국 대 독일, 이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실력만 놓고 보면 한화오션이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선 앞섰습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내밀었던 카드가 바로 장보고3라는 잠수함이었는데요. 이름이 어렵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이름이니까 쉽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보고3, 영어로는 KSS-3라고도 부르는 이 잠수함이 바로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들어낸 한국 잠수함의 자존심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말로만 우리 잠수함 좋아요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2026년 5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우리 잠수함이 있는데요. 이 잠수함이 경남 진해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 서부의 에스키몰트라는 해군 기지까지 직접 항해를 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20번 넘게 왕복하는 거리를, 그것도 물속을 오가는 잠수함이 아무 탈 없이 완주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잠수함이라는 게 원래 자기 나라 앞바다를 지키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태평양을 통째로 건너서 지구 반대편까지 스스로 항해해 간다는 건 우리 잠수함은 멀리 나가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물건입니다 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에요. 캐나다 앞바다까지 직접 배를 몰고 가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하고 보여준 거죠. 이 정도 정성이면 누가 봐도 한화오션이 얼마나 이 사업을 간절히 원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되겠다. 성능도 좋고 납기도 빠르고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였는데, 그런데 말이죠. 2026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한화오션이 아니라 독일의 TKMS였습니다. 한화오션은 그저 예비 공급자, 그러니까 혹시 독일과 협상이 깨지면 그때 다시 부를 수도 있는 후보 정도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발표가 난 다음 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4분의 1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실망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능도 앞서고 납기도 빠르고 태평양까지 건너가서 실력을 증명했는데 도대체 왜 한화오션은 떨어진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넘지 못한 건 실력의 벽이 아니었어요. 동맹의 벽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고른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까 잠수함 자체의 성능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정말 중요하게 본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빨리 받을 수 있느냐. 둘째, 같은 편끼리 뭉칠 수 있느냐. 셋째, 그 돈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느냐. 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독일이 캐나다에 팔기로 한 잠수함은 독일 자기네도 쓰고 노르웨이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가 다 어디 소속이냐면 바로 나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에 함께 속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같은 나토 회원국끼리 똑같은 잠수함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도 같이 하고, 고장나면 부품도 서로 빌려 쓰고, 성능 개량도 함께하고, 정비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브랜드 휴대폰을 쓰는 친구들끼리 충전기랑 케이스를 서로 빌려 쓰기 편한 것처럼요.
캐나다 입장에서 잠수함이라는 건 한 번 사면 30년, 50년을 함께 갈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의 성능이 조금 더 좋고 나쁘고보다 앞으로 반백년을 함께할 동맹과 발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캐나다는 잠수함이 아니라 관계를 산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독일은 계약으로 받은 돈의 100%를 다시 캐나다 안에 투자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민 입장에선 자기 나라에 일자리와 공장이 생기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한화오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물건은 우리가 더 좋았는데, 우리가 태평양까지 건너가서 증명까지 했는데, 정작 결정은 물건이 아니라 누구랑 같은 편이냐로 나버린 거니까요. 실제로 한화오션은 탈락 이후에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말로 담담하게 그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그 영상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진 사람이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쩐지 더 짠하고 응원하고 싶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캐나다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분하고 아쉬운 결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거든요. 캐나다에서 문이 쾅 닫히고 겨우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막, 석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의 해군을 들여다보면 아주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넓은 홍해와 걸프 해역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도 사우디 해군에는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썸네일에 있던 그 말, 잠수함 영척이 바로 사우디 이야기였던 겁니다. 돈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은 나라가 정작 바다 밑을 지키는 전력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우디 주변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이란이라는 만만치 않은 나라가 있고, 홍해 쪽으로는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 무장 세력이 상선을 공격하네 만회하면서 계속 골칫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선 이제 우리도 바다 밑을 지킬 힘이 있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네 해군을 통째로 현대화하는 대형 사업을 벌이기로 한 거예요. 규모가 얼마냐? 무려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6,000톤급 신형 호위함이라는 큰 군함 5척, 여기에 약 3조 원, 그리고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4척에서 6척, 여기에 약 5조 원 안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부분만 떼어놓고 봐도 5조, 6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거죠. 잠수함이 영척이던 나라가 처음부터 대여섯 척을 한꺼번에 장만하겠다고 나선 그야말로 통큰 베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게 아주 반가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우디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원팀으로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커다란 수상군함, 그러니까 호위함 쪽은 HD 현대중공업이 맡고 물밑의 잠수함 쪽은 우리 하나오션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함께 도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회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유럽 업체들과 겨루겠다는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사우디는 캐나다에서 방금 떨어진 한화오션을 콕 집어서 부른 걸까요? 세상엔 잠수함 잘 만드는 회사가 여럿 있는데 심지어 캐나다에서 한화오션을 이긴 독일 TKMS도 이 사우디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한화오션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화오션이 사우디에 내민 물건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이 사우디에 제안한 건 아까 말씀드린 장보고3의 최신 버전, 이른바 배치2라는 모델이에요. 배치라는 건 쉽게 말해 자동차의 세대 같은 겁니다. 1세대, 2세대 하듯이 잠수함도 배치1이 1세대고 배치2가 그걸 더 발전시킨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치2 잠수함엔 우리 이름으로 장영실급이라는 멋진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어려운 기술 용어는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랑 같은 종류예요. 예전 잠수함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겁고 오래 못 가는 납 배터리를 썼는데 이걸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최신 배터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수함이 물속에 훨씬 더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잠수함의 생명은 들키지 않고 얼마나 오래 숨어 있느냐거든요. 배터리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더 오래, 더 조용히 물밑에 잠복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이 잠수함엔 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장치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잠수함은 엔진을 돌리려면 공기가 필요해서 가끔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딱 들키기 좋은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가 있으면 공기를 마시러 올라오지 않고도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한화오션이 사우디에 내민 잠수함은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안 들키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최신형 물건이었던 겁니다. 잠수함으로선 이보다 좋은 자랑거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잠수함 성능만 놓고 따지면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색이 잠수함 명가니까요.
그렇다면 사우디가 하나오션의 마음이 기운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캐나다에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을 하나오션이 어떻게 무기로 바꿔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 결정적 이유, 바로 토탈 솔루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통째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오션은 사우디에 단순히 잠수함 대여섯 척 만들어서 배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어요. 잠수함을 넣어둘 기지부터 지어드리고 고장나면 고치는 정비시설도 만들어드리고 그 잠수함을 몰 승조원, 그러니까 잠수함 운전할 사람들 교육까지 우리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까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사우디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사우디는 잠수함이 영척인 나라예요. 잠수함을 몰아본 적도, 정비해본 적도, 만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한테 그냥 잠수함만 배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할 줄도 모르고 고장나면 고칠 줄도 모르니까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죠.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놨는데 운전면허도 없고 정비소도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면허학원부터 정비소, 주차장, 심지어 자동차 공장까지 다 세워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이보다 든든한 제안이 어디 있겠어요. 잠수함이라는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라는 나라를 통째로 잠수함 운영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건 사우디의 국가적 목표하고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우디는 요즘 자기 나라 방위산업을 키우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무기를 계속 외국에서 사오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땅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국방 관련 생산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기술을 넘겨주고 현지에 공장을 지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나오션의 토탈 솔루션이 바로 이 갈증을 정확히 긁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캐나다의 교훈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나오션이 진 이유가 뭐였죠? 물건은 좋았지만 관계와 패키지에서 밀렸다는 거였잖아요. 하나오션은 그 뼈아픈 실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무기는 성능만으로 파는 시대가 아니구나. 훈련이든 정비든 현지 생산이든 하나로 묶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구나. 이걸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사우디에서 곧바로 써먹었습니다. 실패를 그냥 아픔으로 남기지 않고 다음 승부의 무기로 바꾼 거죠. 이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은 실제로 이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2026년 2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큰 방산 전시회에 3,000톤급 장보고 3를 떡하니 전시했고요. 국내 잠수함 관련 협력업체 11곳과 손을 잡고 사우디와 중동 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약속까지 맺었습니다. 잠수함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중 모아서 이른바 한국 잠수함 연합군을 꾸린 셈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엔 잠수함 말고도 흥미로운 뒷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에서 사려는 게 사실 잠수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는 예전엔 주로 중국제 미사일에 의존했었는데 요즘 들어 한국산 무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천궁2라는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조 원어치 넘게 사기로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화가 만드는 신형전술 탄도미사일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우디한테 한국은 이제 그냥 잠수함 하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사일 방어부터 공격 무기, 그리고 바다 및 잠수함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믿을만한 무기 종합상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선 동맹이라는 벽에 막혔던 한국이 중동에선 오히려 그 종합 실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동맹의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김칫국부터 마셔선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사우디는 아직 이 잠수함 사업의 정확한 척수나 입찰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하나오션을 이겼던 독일 TKMS를 비롯한 유럽의 강자들도 이 사우디 사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오션이 6조를 다 따냈다는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잠수함 영척의 사우디가 하나오션을 유력한 파트너로 지목하고 지금 뜨겁게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고 있다는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불과 2달 전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사업을 놓치고 주가가 폭락하며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손에 꼭 쥐고 곧바로 지구 반대편 사막의 나라로 달려가 새로운 판을 열어 젖혔습니다. 잠수함이 단 한 척도 없던 그 나라를 이제는 대여섯 척을 갖춘 잠수함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담대한 제안을 들고서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하나오션의 전략을 두고 K방산 2.0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K방산이 그저 좋은 무기를 싸고 빠르게 파는 거였다면 이제는 훈련과 정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오랜 신뢰관계까지 하나로 묶어서 파는 한 단계 진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의 쓰라린 패배가 어쩌면 한국 방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값진 수업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함 한 척도 없던 사우디가 왜 6조를 들고 하나오션을 찾아왔는가? 이제 그 답이 조금은 보이시나요? 그건 단순히 좋은 물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선 한 회사의 끈기,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물건 넘어 한 나라의 미래까지 통째로 그려준 그 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하나오션이 중동의 바다 밑을 한국 잠수함으로 채우게 될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세상 뒤편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